전체적으로 이 수업을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해내셔야 돼요. 이거를 1년을 꾸준히 시키니까 2학년쯤 되니까 애들이 어떻게 보면 니들이 잘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가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나도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다가 작년에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이제 고2 고3들인데 고2 고3들에서 애들이 상위권을 좀 붙이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고2가 된 친구들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본인들이 자신감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희는 수학으로 던져요 막 이러고 다닐 정도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로 처음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다들 힘들어하고 정말 다들 이거 너무 힘든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요, 체크식으로 20페이지 펴주시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일단 펜을 잡으시면 안 돼요. 펜을 잡으시면 안 되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건 수학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거든요. 머리가 나쁘면 손이 고생합니다. 손으로 시간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12손을 씁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나랑 원장님이랑 당시에 고등부 팀장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신도림중학교 홍보물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문제를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원장님이 이건 어떻게 풀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셋이서 그걸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셋 다 시작했을 때 다들 뭐 하고 있었냐면 다 팔짱 그냥 이러고 보고 있었어. 계속 그냥 보고만 있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그때부터 손 썼어. 그러니까 이만큼 쓰니까 바로 끝. 이렇게 나와. 자,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풀이할 때, 특히 변별력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이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손을 안 쓰고 먼저 읽고 읽으면서 머리에서 다 생각 때리고 그리고 손을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 만약에 신도림역을 갈 거야. 그러면 이미 머리에서 시뮬레이션 때릴 수 있지. 나갈 때 이쪽 문으로 나가면 저기 이편화생 쪽으로 나가면 뭐로 써? 저쪽 문으로 나가야겠네. 저쪽 문으로 나가서 신호를 제일 조금 받고 가는 방법은 뭐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치? 그럼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신호 보고 갖고 그럼 큰 효과력이겠네. 신호 2번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신호 2번 받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차라리 건너서 버스 타고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대충 시뮬레이션이나 가는 길이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잖아. 수학도 똑같이 들어가고 문제를 읽으면서 이건 이런 말이구나, 이건 이런 말이구나, 이건 이런 말이구나,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내가 여기까지 갈까? 이런 것들 이제 구상을 해야 돼. 한번 보여줄게. 자, 99번 한번 가볼게. 그래서 어떻게 시키냐? 내가 A라는 학생이야. 그래서 야 A야 너가 해봐 이렇게 하면은 세실수 x, y, z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 y, e, z 중에 적어도 한 개는 3이다. 그러니까 x, y, e, z가 전부 다 3일 수도 있고 2개가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가 3일 수도 있는데 반대 경우는 셋 다 3이 아닌 케이스가 만들어지니까 6건의 케이스도 머릿속에서 같이 좀 들어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의 조건을 들어갔을 때 3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ez를 계산을 했더니 x, y, e, y, z, e, z, x가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풀이할 때 가해 조건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적어도 하나는 3이라고? 적어도 하나는 3? 그러기엔 너무 케이스가 많이 나있는데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 조건 구성을 한번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x 빼기 3 곱하기 y 빼기 3 곱하기 ez 빼기 3을 하면 셋 중에 하나는 0이 3이라고 했으니까 걔들한테 3 빼면 0일 거 아니야.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의미가 생기거든. 적어도 한 개가 3이라는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한 개는 0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내가 걔들한테 30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가 0이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x-y, y-3 x-3, y-3, ez-3은 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네. 그럼 내가 걔 가지고
뭐 전개를 들어갈 수도 있고 계산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걔네들 내가 전개를 하면 아래 보이는 나에 있는 문자들이 튀어나오겠네. 그렇잖아. 나에 보이는 애들이 튀어나오겠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나랑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범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3개 곱했을 때 x, y, z 만들어질 테니까 계산할 수 있겠다. 다 구성됐어 안 됐어? 다 구성됐지? 됐지? 이게 내가 뭐하고 한 거냐면 지금 문제만 읽고 바로 해석해서 문제를 해석해서 바로 갖고 온 거야. 시당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전 문항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같이 풀 거야. 할 수 있겠니 얘들아? 해보자. 시작 하고 니들 풀 거야. 오케이? 그거 다 풀었어. 그럼 답 체크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시킬 거야. 야 100번 너가 해봐. 이러면 해볼래 줘? 네? 해볼래? 100번 너가 해봐. 이러면 안 된다고. 일단 읽으라고. 읽어. 자연수의 나오 방식 fn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식 f6x의 값을 x의 개수는 멈춰. 여기까지만 읽었어.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할 거니? 여기서 뭘 해석해 볼 수 있니? n에다가 6개를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서 풀 거예요. 그럼 봐봐. 이렇게 얘기한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쌤 n은요 제가 구해야 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n은요 변수기 때문에 제가 수를 대입하는 애인 거예요. 제가 n한테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고 5도 넣고 6도 넣고 7도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수와 미지수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했거든. 이렇게. 얘가 방금 말한 게 이렇게 말한 거잖아. n한테 뭐 넣어볼 수 있으니까 몇 개 넣어봐서 뭐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러면 n은 미지수가 아닌 변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는 n한테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그 녀석들의 규칙을 파악해가지고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얘랑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말이 기억나면 돼. 이거랑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중에 쌤 이거 n은 그냥 숫자 집어넣는 변수잖아요. 그냥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어넣어서 좀 볼게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런 개념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다른 학년 애들도 계속 이게 나와. 요게 계속 나와. 고3들도 나오고 고2들도 나와. 심지어 어제도 했어 나 이거. 어제도 애들이랑 고정의 스텝 3 문제들 요걸로 했어. 이렇게 읽으면서 했어. 근데 그때도 애들이 처음에 못했는데 똑같은 문제 읽고 난 다음에 쌤 N은 변수잖아요. 집어넣을게요 숫자 몇 개. 그래서 제가 규칙 파악해볼게요. 아니 설마 저한테 2천까지 달하는 거겠어요? 진짜 이렇게 그냥 애들이 내가 수업하듯이 얘기를 한다고. 예전에 그 얘기한 적 있지. 내가 애들한테 하는 가장 심한 요구는 에이 개새끼야 이게 아니라 넌 누구 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심한 요구야. 학생이 문제를 풀어하는데 이렇게 풀이를 보는데 전혀 내 풀이가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전혀. 가는 방향이 달라. 그럼 난 걔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럼 그거 들으면 아 내가 크게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 분명히 똑같은 거야. 내가 수업하는 그 방향이 결국엔 니들이 풀이하는 방향이야. 그치? 그럼 내가 하는 말투가 결국엔 니들한테 올마있어 언젠가. 그래서 니네 선배들은 학교 가서 문제 풀고 있으면 애들이 야 너 왜 회의쌤처럼 왜 너 회의쌤처럼 말해? 막 이렇게 말이 나와. 공기업이가지고 수학할 때. 근데 그런 애들이 좀 있더니 알겠지? 자 그럼 방금 얘기했어. 이제 가 들어가. F1 준 거야. 시작점 준 거네. F1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0이라는 걸 줬는데. 그럼 F2x? F2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1x? x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쌤 근데 이거는 대입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x3한테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F2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3x는 뭔데? F2x한테 x 플러스 2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뭐해? 뭐 제곱? 그래서 적골 자체는 바뀌지 않겠지만 뭐가 계속 들어가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해보면 나올 거라고. 해보면. 그럼 보여줄게. 두 문제 지금 풀어줄게. 방금 말한 그 방향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풀 거야. 오케이? 방금 그 말한 방향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갈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작업인지 또 하나를 더 설명을 해보자면 문제 풀 때
수학은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정말 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혹시 방탈출해본 친구 있니? 해봤니? 몇 번이나 해봤어? 2번 정도 해봤어? 깼어? 못 깼어? 쌤 방탈출을 되게 좋아해서 거의 서울 시내에 있는 방탈출 거의 다 해봤거든. 제가 방탈출에 돈 엄청 많이 써. 근데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 꼭 게임 톡방을 못하는 애랑 같이 가면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자물쇠가 있으면 1번을 깨면 2번 자물쇠가 뜨고 2번 깨면 3번 자물쇠가 떠. 왜냐면 2번에서 나온 그 자물쇠를 열어서 나온 힌트가 3번에 대한 힌트야. 근데 내 친구랑 언제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딱 보더니 이걸 계속 자물쇠를 돌리고 있는 거야. 문제는 안 풀고. 그래서 갑자기 야 풀었다! 이러는 거야. 뭘 그러니까 자물쇠를 그냥 노가다를 끼워가지고 푼 거지. 힌트가 나왔어.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난 이제 이 힌트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 왜? 1번, 2번, 3번 자물쇠를 열고 4번 자물쇠를 가야 되는데 걔가 뭔가를 열었는데 걔가 내가 7번 자물쇠인지 8번 자물쇠인지 모르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갑자기 이 말을 꺼냈냐면 니네가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풀다 보면 힌트가 쏟아져서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니까? 수학도 1번 힌트, 2번 힌트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 이렇게 가서 마지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와 버리면 니네 입장에선 이거 어디다 써먹어? 하다가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쌤 제가 이거 해가지고요 몇 시간 동안 고민해가지고요 힌트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요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못 나가겠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 없애야 돼. 지들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구해봐. 분명히 뭔가 필요하니까 구했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구해봐. 그럼 지는 풀고 안 돼. 그거 너무 안 좋아. 그 학생들은 상위권까지 도약할 수가 없어.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달라. 나한테 와서 하는 질문이 쌤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거 대충 이렇게 써먹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다음으로 들어갈 때 이 방법에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한번 좀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와서 그럼 나도 보고 너가 이렇게 했구나. 잘했네.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 있는 요거 한번 봐봐. 그러면 걔 보자마자 오케이 들어가서 답 나왔어요. 진짜 이거 그냥 혼자서 풀어. 미니 선배들은 다 그렇게 풀지. 그러니까 내가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쌤이 지금 데리고 있는 고등부 애들이 아웃풋이 제일 좋은 애들이야. 성적대가. 그럼 걔네들이 중학교 때 잘했냐? 중학교 때 100점 나오겠다니까. 걔네들. 중학교 때 100점 잘 안 나왔다니까. 정말 더럽게 못하는 애들이었어. 특히 고3들은. 고2들은 잘해. 고2들은 중학교 때도 잘했어. 근데 고3들은 더럽게 못했어. 근데 걔네들이 지금 경기를 나잖아. 그치? 이런 걸 계속 했어? 그렇게 된 거야. 알겠지? 믿고 따라와 그냥. 자, 한번 봐봐. 가족권에서 우리 뭐 하자고 그랬어? 99번째가 가족권에서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적어도 하나가 0이라고 해야지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3을 빼버렸다. x-3 y-3 2z-3 이걸 0 이렇게 나왔다. 됐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싹 다 빼버렸다 치면 3-x 3-y 3-2z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거 전개하면 27 맞지? 그리고 플러스 9 xy 2yz 2zx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x, y, z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럼 이 값은 어차피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그 아래 보시면 3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x, y 2yz 2zx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냥 이거 귀찮으니까 치워날게 a라고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a라고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야 맞지? 얘는 마찬가지로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a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맞지? 쏘리 3은 미안해 3은 됐죠 자 그럼 이거 몇이야? 이거 9의 2야. 이게 몇이야? 9의 2야.
얘 9A고 얘도 9A야. 근데 얘한테 9A 빠지는 거죠. 그럼 사라지죠. 나 조건 썼어 안 썼어? 썼죠. 애초에 우리 목표가 그거 아니었어? 가에서 식 만들고 나에서 식 만들어서 그걸 계산할 거다. 그거였잖아.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해. 몇이야? 27 마이너스 2YZ가 몇이랑 같다? 0이랑 같다. 그럼 2YZ는 몇이랑 같다? 27이랑 같다. 문제에서 잡아달라는 건 15YZ였다. 그러니까 27한테 곱하면 5 해주면 되겠네. 따라 답은 130. 됐어? 처음 얘기했던 풀에서 벗어난 거 있어 없어? 벗어난 거 없지. 가조건 그렇게 들어갈 거고 전개해서 나조건 집어넣어서 뭐가 해결되는지를 볼 거야. 그 이상의 해결은 못해. 왜? 그 이상을 사고할 수는 없어. 그 이상을 사고하고 싶거나 거기서 다 암산의 영역이야. 오해하면 안 돼. 니들이 하고 있는 건 암산이 아니에요. 이건 암산의 영역이 아니라 발상의 영역이에요. 이걸 생각을 하라고 한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한 번만 더 들어가자. 한 문제 더 들어갈게. 자, 100번 한 번 들어갈게. 100번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냐면 n한테 숫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n한테 몇 개 집어넣어가면서 규칙 잡을 거라고 했어. 자, f1x가 뭐라고 했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f2x는요? f1x한테 플러스 1 해준 거랑 같죠? 그럼 이 말이 x자리한테 x 플러스 1 집어넣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럼 x자리한테 x 플러스 1 집어넣어. 다 가로 써서 생각해. 자, 그러면 x 플러스 1에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1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뭐라고? X제곱. 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f3x는 n자리한테 2 들어가는 거니까 f2x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결국에 이거는 내가 또 얘의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규칙 한 번만 더 볼 거야. f4x는 f3x한테 플러스 3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한테 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6 더하기 1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됐어? 그럼 얘네 한번 볼까? 어차피 이거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몇 들어갔어? 플러스 2 들어갔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못 들어갔어? 플러스 3 들어갔지. 그럼 규칙 보이네? 넘어갈 때 뭐 들어가겠어? 플러스 4 들어가겠지. 넘어갈 때 뭐 들어가겠어? 플러스 5 들어가겠지. 얘가 f5x고 여기가 f6x일 거 아니야. f6x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f5였고 f6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 몇 더해주면 돼? 9 더 더해주면 되겠네.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f6x는 이제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여기한테 9 더했어. x 플러스 15의 세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15의 제곱 k 플러스 10 f6x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근데 문제는 뭐 잡아달라고 그랬냐? f6x에 뭘 구해달라고 그랬어? x의 계수 구해달라고 그랬지. x의 계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구할 수 있죠. 자, 이것만 x의 계수 먼저 구해보자. 몇이야? 몇이야? 3 곱하기 얘 한 번에 얘 두 번이잖아. 15의 제곱을 쓸게요 그냥. 빼기 얘는 6 곱하기 2 곱하기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요? 얘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이 정도쯤이야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답은 그래서 495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잠깐만 빼기 전에 라이트 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파트가 없어. 우리들이 이렇게 연습해볼 수 있는 파트가 없다고. 그치? 그래서 C 파트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랑 할 때만 이렇게 들어가고 집에서 혼자 할 때 다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나 지금 되게 진지하게 말하고 있잖아. 그치? 되게 진지하게 말하고 있잖아. 근데 왜 이걸 진지하게 얘기하냐면 다른 학원 어떤 학원을 찾아봐도 심지어 우리 학원 안에서 찾아봐도 이렇게 수업하는 선생님이 없어.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이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우리 학원 없는 선생님이 지금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다가 그 선생님이랑 나하고 같이 가르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 근데 같이 가르쳤던 학생이었지? 지금 내 학생이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쌤하고 얘기하는데 그 쌤이 그러시더라고. 걔 잘하냐고. 걔 어떠냐고 여기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잘하죠. 그러니까 근데 걔 다 좋은데 이런 거 문제야 라고 해서 내가 나 그거 해결했는데 나 이걸로 해결했는데 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 그걸로 안 흔들리는데
그랬더니 교수님 그걸 듣더니 그 방법이 뭐야?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걔가 그걸 연습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는다. 듣고 오 괜찮다. 자기도 해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 아무튼 해. 따로 있어서 해봐. 했지. 왜냐면 교수님 고3들만 있고 고3들 반에서 시행하면 거의 1년 후에 효과를 보는데 고3이 1년 뒤에 효과 보면 재수하는 건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해봐. 의미 없을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 쌤이 고3들한테 몇 번 해보다가 고3들이 반발이 너무 심했던 거야. 왜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고3 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부담이지. 고3들은 못하는 거야 걔네들이. 그리고 그 쌤이 다른 학원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쌤이 거기서 지금 이걸 조금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 야 현이야 네가 알려준 거 대박이다. 그거 하니까 전교에서 애매한 상위권이었던 애들이 갑자기 초상위권으로 급하게 올라오더라. 그리고 걔네가 시험 50분 보는 거에서도 시간이 허덕였던 애들이 갑자기 애들이 시험 보다가 갑자기 펜을 다 내려놓는 거야. 어려운 문제 딱 나오면 그냥 딱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 정답률이 전에 2배 이상 뛰었대. 그래서 야 네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다른 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쌤만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산 증인이고 내가 만든 사람이고 내가 이거 수업 방식을 만든 사람이지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고등수학은 어려워. 지금 니들은 이제 막 1단계 한 거야. 1단계 지금. 이걸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 훨씬 더 어려워져.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꼴로 가면 머리 터져. 정말 어려워.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수업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나도 버벅일 정도로 문제가 어려운 애들이 정말 많아. 네, 봐봐. 얘는 숙제를 해왔어. 그래서 문제를 막 풀어봤어. 고민을 했겠지? 근데 내가 그 고민을 안 하고 두고 그럼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풀 수는 있어. 풀 수 있어. 근데 뭘로 풀어? 구닥다리 풀을 풀어. 별로 안 좋은 풀이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얘가 나한테 뭐예요 쌤?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야. 그치? 근데 이렇게 고민해서 와서 수업하잖아? 그럼 애들이 브라보, 1점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미리 연습해 지금. 그러면 내년쯤 되면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 니들이 이게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고 몸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 대비를 들어간다. 아무도 너네 못 이겨. 아무도. 응? 뭐 성적으로는 누가 뭐 올 수 있는데 실력으로 절대 못 이겨. 알겠지? 자, 앞에서 들어가. 101번으로 갈 거야. 단우야. 이런 데서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순서쌍이네요 쌤. 순서쌍 빡세죠? 계속 정확하게 잡을게요. 실수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는. 문제 읽으면서 굳이 그걸 막 풀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 이게 나왔으니까 전 여기서 주의 좀 하고 있을게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야 같이 읽을 때. 계속 읽어. 응? 가 읽어. X, Y의 제곱이 하면 A이다. X, Y의 세제곱이 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다. A 빼기 B는 20. 어디까지 읽어? 천천히 읽어. 가부터 읽어. 가보였어. X, Y의 제곱의 합은 무엇이다? A다. 더 바꿀 거 없죠.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다. 요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도 건 읽어. X, Y의 세제곱의 합은 X 플러스 Y B배이다. 그럼 이건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B X 플러스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A 마이너스 B는 20. 이거는요? 위에서 갖고 온 애들한테서 식 정리해서 하겠죠? 그쵸? 그럼 봐봐. 이건 내가 할 때 너가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가랑 나가 너무 별개의식이라는 게 보여. 둘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보인다. 그런데 아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누가 만들어주는구나. 지금 다가 만들어주는구나. 다가 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의 식하고 나의 식을 연결시켜야 되거든. 이 문제는 꼭. 이걸 꼭 연결시켜야만 내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아 너무 따로 노는데 이게 좀 붙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를 보면 지금 문제가 다
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문제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곱이 필요해.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지금 숙달된 내가 만약에 이걸 읽었으면 이렇게 읽는 거야. 101번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수 x, y의 순서상 x, y인데 x, y인데 순서상이니까 제가 개수 세는 거, 노가다 뛰는 거에서 주의할게요. 주의할 포인트를 먼저 한번 잡아주고 가족권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건 그냥 제가 식으로 가면 되니까 x 플러스 y제곱에 A라고 할게요. 뭐 바꿀 거 없죠 지금 당장에. 나 읽을 때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y에 b 곱하기 b 이렇게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이기 때문에 제가 뭘 더 이상 바꿀 건 없는 것 같아요. 해석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뭐 해석의 영역을 조금 갖고 온다고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제가 x 플러스 y에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 변형으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하니까 그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하고 x 플러스 y를 연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을 읽어서 a-b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네들을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누구랑 누구를 가랑 나를. 근데 쌤 제가 이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가랑 나에서 제가 갖고 와야 되는 건 결국엔 합과 곱인데 그럼 곱의 힌트를 제가 여기서 꼭 뽑아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왜? 가에서 어차피 x 플러스 y는 a라는 그 식이 이미 있으니까 a만 해결하면 알아서 해결되는데 곱이라는 녀석을 찾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보면 안 풀린다고 결국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 나 줘도 되니? 필기 안 해도 되니? 좀 필기할 시간 줄게요. 아마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일 것 같네요. 101번 문제. 미안한데 99번만 그냥 빨리 적어볼래요? 99번 적을 게 없잖아 근데. 자 99번 지울게요. 적지 마세요. 근데 대신에 99번에 그건 적어주셔야겠죠? 봐봐. 자 봐봐. 니네 필기하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 사실.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냐면 왜 너희들 필기에 그렇게 숫자랑 문자가 많은지를 모르겠어. 난 니네 필기에 뭐가 많았으면 좋겠냐면 한글이 많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럼 한글을 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가족권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거에 밑줄 그어놓고 이건 의미 없음.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의미 있음. 그래서 x-3, y-3, ez-3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래서 걔네들 곱하면 는 0이 나올 것이다. 이게 사실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인데 니들이 얘네를 적으려고 하지.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를 만약에 다시 보게 되면 문제를 못 풀게 되지. 그거 지금 적어놓은 사람 없지. 그 내가 방금 말한 그 한글이 적혀있는 사람 있어? 필기에? 없지. 니네 지금 무슨 생각만 해? 필기할 때 요것만 적을 생각하잖아. 그치? 이거 당연히 적혀야지. 당연히 적혀야 돼. 내가 옛날부터 애들한테 내 칠판 판서는 최소치니까 항상 그건 다 적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말했잖아. 최소치라니까? 그럼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된다니까? 근데 그 살을 붙이는 건 뭔데? 내 말이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니들은 그 자세가 안 돼 있어. 어떤 자세냐? 내가 저 사람 하는 말 꼭 다 적어야지라는 자세가 안 돼 있어. 근데 난 고등학교 때 앞에 선생님이 떠들고 얘기하면은 진짜 다 적을 준비하고 문제를 다 적었거든? 항상 다 적었거든? 심지어 그 쌤이 딴소리 하는 것도 적었거든? 왜 그거 적었는 줄 알아? 물론 이거 약간 좀 TMI긴 한데 그 쌤이 딴소리 하는 것도 적었어. 왜냐? 그 쌤이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다시 그 문제를 풀려고 볼 때 그 쌤 그때 그 딴소리 했다는 그 장면이 또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같이 연결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난 그것까지 다 적었어. 물론 그것까지 적으라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한테. 근데 중요한 걸 안 적고 이런 걸 적고 있으니 나중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쌤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러면 뭐 하다가 시만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한글이 적혀있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하면 보자마자 쌤 적어도 하나는 3? 의미 없죠? 적어도 하나는 0이 가야죠? 그러니까 3 뺐죠? 그래서 곱했을 때 0 나왔다. 개꿀이죠?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지울 거예요. 얘는 단순히 식만 나열한 거니까. 그리고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하나 있어요. 지가 이해 안 됐다고 필기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셔도 필기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101번 한번 얘기한 거 볼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몇이다? a다. 자, x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2x 플러스 y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a-b는 몇이다? 20이다. 목표는 a 플러스 b 구하는 거하고 x 플러스 y 구하는 거하고 x, y 구하는 거.
그럼 이렇게 지금 별개로 떨어진 식들을 내가 어떻게 뭉칠 수 있을까? 근데 얘는 일단 너무 독립적인 애니까 따로 바꿀 거 없고 얘부터 먼저. 이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뭐랑 같아?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x 플러스 y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좀 됐어 안 됐어?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봐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누가 얘네들의 연결고리 누가 되는 거야? 지금 A랑 B였잖아. 근데 A는 지금 정리가 돼 있어. A는 뭐랑 같다는 거?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근데 나 이거 계속 쓸 거 같거든. 내가 아무리 봐도 xy랑 x 플러스 y 내가 계속 쓸 거 같거든. 손 아파 안 아파? 손 아프지?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치원 많이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했어. 잘못되지 않았다고 했어. 잘못되지 않았다고 했지. 그럼 나 합은 k로 바꿀게. 얘 k, 얘 t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결국에 a는 k제곱 빼기 2t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아래는 bk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 kt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럼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k제곱 빼기 3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a-b라는 연결고리를 던졌잖아. a한테 b 뺐다는 거잖아. a한테 b 뺐어 그럼 뭐 나와? 얘한테 얘 빼는 거잖아. 몇이야? t 이꼴 몇인 거야? 20 t가 뭐였어? xy xy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네. 못 하나 해줘. xy 나왔으면 x 플러스 y 구할 수 있으면 땡큐인데 그치?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 우리 이거? 문제에서 내가 지금 무시하고 넘은 게 하나 있다. 미안하다. 나도 이걸 놓쳐버렸다. 뭘까? 응? 아니 순서상 나도 얘기했잖아. 아니 첫 번째 줄 봐봐. 문제에서 놓쳤다 했어. 첫 번째 줄에서 내가 뭐 놓쳐봤어? 자연수라는 말 놓쳐봤어. 자 이거 지원이 줄게요. 이것도 어차피 단순히 수직 정리하는 거니까 순서상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개수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합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차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곱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최대나 최소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부 다요. 얘네 전부 다 지도 몰라. 지라고 하는 거 좀 같다. 출제자도 이거야. 지도 모르니까, 지도 확신이 없으니까, 힌트가 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주는 거야. 뭔 말이냐면 지금 x 플러스 y는 a야. 아니 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지금 내가 구해서 못 구했어? 못 구했어. 근데 x, y는 몇이라는 걸 구했어? 20이라는 걸 구했어. 근데 내가 정확하게 x랑 y를 구하고 싶지.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돼, 힌트가. 근데 있어 없어? 없지. 모르는 거야. 지도 몰라. 그래서 이럴 때는 반쪽짜리 힌트를 줄 때도 있고 반쪽짜리 힌트를 주던가 아니면 그냥 한 개, 힌트 한 개 부족한 상태로 끝낼 때도 있어. 근데 그 반쪽짜리 힌트의 제일 대표격 되는 애가 누구냐면 자연수도거든. 자, 그 문제에서 내가 놓쳤다고 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줄에 자연수 xy라고 했던 거 있죠. 걔가 반쪽짜리 힌트야. 직접적으로 몇이라고 말 못하는데 순서상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 곱해서 20이라고 했잖아. 둘이 곱해서 20 만드는 자연수 바꿔. 뭐 있어? 1 곱하기 20 맞죠? 2 곱하기 10 또 4 곱하기 5 맞지? 또 5 곱하기 4 또 10 곱하기 2 그리고 20 곱하기 1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몇 개? 6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자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오늘 클리닉 시간에는 일단 여기 C 앞에까지 다 붙이시고요. 19페이지까지 다 붙이시고 오늘 숙제는 (16까지) 35쪽까지 오케이? 35쪽까지가 숙제입니다. 표시해 두시고요. 네 35쪽까지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쉽니? 할만하니? 할만해? 할만하다고 20단계? 이렇게 하는 거 할만해? 다음 시간에 너부터 한번 해보자. 다음 시간에 너부터 한번 해보자. 자, 뭐 할만하면 좋은 건데 아직은 좀 어려워 사실. 그치? 아직은 많이 어려울 거야. 근데 목표를 나도 갖고 있어. 읽으면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봐. 알겠지? 그러면 그 자신감이 달라. 어제 고쟁이라는 교재가 쌤보다 더 위에 교재거든요. 난이도로 따지면. 그 중에 스텝 3는 정말 어렵거든요. 아예 전교 탑 10 애들도 막 문제 풀다가 막 어버버할 정도로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제 쌤 받은 그 학생들 스텝 3 하는데 애들 펜 안 잡고 문제 다 풀었어요. 진짜로. 펜 안 잡고 지 혼자서 막 하다가 쌤 근데 이러면 이거 나와서 이거 나와서 이거 나와서 계산하면 정말 이건데요? 135? 맞았어? 오. 다음 놈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놈 하는데 형 그렇게 쌤 이거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답 4번? 맞았어. 진짜 이렇게 그냥 받았어 애들이. 고쟁이 스텝 3를. 그게 잘 훈련된 1년의 결과고 걔네들도 딱 이맘때 시작해서 1년 지나니까 빛을 보고 있는 상황. 난 지금 기대하고 있지. 뭘? 걔들은 고1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2 때 빛을 봤잖아. 그럼 니들은 중3 때 시작했어. 언제 빛을 보는 거야? 고1 때 빛을 보는 거지. 그치? 한번 좀 노력해봅시다. 10단계. 알겠죠? 오늘 숙제는 10단계는 같이 안 넣을게요. 10단계 넣으면 아마 니들 다 털려서만 올 테니까 10단계는 계속 이렇게 오늘 지금 한 4문제 했죠? 다음 시간에도 한 4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또. 알겠죠? 자, 넘어가시죠. 클레이 때 10단계 안 푸냐고요? 어차피 니네 10단계 질문도 못해요. 그